19세기 프랑스 아주 가난한 청년 장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 붙잡히고 말았죠. 처음에는 5년형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탈옥을 시도하다 보니 형량이 늘어나 결국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 세상으로 나온 장발장. 하지만 그의 손에는 전과자임을 알리는 노란 통행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돈을 내도 잠자리를 주지 않았고 식당에서도 쫓아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세상에 분노하며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모두가 그를 거부할 때 미리엘 주교만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주교는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침대를 내주었죠. 하지만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컸던 장발장은 그날 밤 주교의 소중한 은식기들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경찰이 그를 주교에게 끌고 왔을 때 주교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내가 선물한 것인데 왜 촛대는 두고 갔느냐며 오히려 은촛대를 더 얹어준 것이죠. 이 용서는 장발장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의 악한 삶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장식용 구슬 산업을 일으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깊이 존경했고 결국 그는 도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숨긴 채 완벽한 선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자베르라는 형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의 엄청난 힘과 행동을 보고 자신이 과거에 놓쳤던 죄수 장발장이 아닐까 의심하며 끈질기게 뒤를 쫓습니다. 한편 마들렌의 공장에서 일하던 팡틴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 코제트를 양육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죠.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그녀는 머리카락과 치아까지 팔아가며 돈을 만들었지만 결국 병들고 쓰러져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샹마티오에라는 억울한 노인이 장발장으로 오인받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진짜 장발장인 마들렌 시장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침묵하면 안전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고백하면 시장직과 재산을 잃게 되죠. 결국 그는 법정에서 외칩니다. 내가 24,601호 장발장이다. 장발장은 병든 팡틴에게 달려가 그녀의 딸 코제트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팡틴은 그 약속을 믿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베르 경감이 나타나 그를 체포하려 하지만 장발장은 코제트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탈출을 결심합니다. 다시 붙잡힌 장발장은 군함 오리온회에서 노역을 하던 중 위험에 처한 수병을 구하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팡틴과의 약속, 즉 코제트를 구하기 위해 그는 다시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코제트는 테나르디에 부부의 여관에서 식모처럼 일하며 구박받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팡틴이 보낸 돈을 가로채면서도 아이를 굶겼죠. 코제트는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깜깜한 숲속, 무거운 물통을 들고 울고 있는 어린 코제트 앞에 한 덩치 큰 신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코제트의 물통을 대신 들어주죠. 그가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는 코제트의 눈에서 팡틴의 슬픔을 보았고 그녀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장발장은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거액을 주고 코제트를 데려옵니다. 두 사람은 파리의 허름한 집에서 숨어 살며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줍니다. 평생 외로웠던 장발장은 코제트를 통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웁니다. 하지만 자베르 경감은 여전히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베르에게 위치가 노출된 장발장,
그는 코제트를 등에 업고 파리의 미로 같은 골목을 달립니다. 하지만 앞은 높은 담벼락으로 막혀 있었죠. 기적적으로 그는 가로등 밧줄을 이용해 담을 넘습니다. 그곳은 뿌띠픽피스 수녀원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곳이었죠. 수녀원에서 장발장은 과거 자신이 구해줬던 포슐방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의 도움으로 그는 정원사로, 코제트는 수녀원 학교의 학생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장발장은 자베르의 눈을 피해 코제트를 정성껏 키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파리에는 마리우스라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부유한 외할아버지와 의절하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정의로운 대학생이었죠. 마리우스는 나폴령의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친구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명을 준비합니다. 성녀처럼 아름답게 자란 코제트와 혈기왕성한 마리우스는 릭상부르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첫눈에 반하고 말죠. 그들은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은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라눌이라 부르며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코제트 역시 검은 옷의 청년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 설레했죠. 사랑은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깊어갔지만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던 장발장은 갑자기 이사를 결정하며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됩니다. 한편 몰락한 테나르디에는 파리에서 범죄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선을 하러 온 신사가 과거 자신에게서 코제트를 데려간 남자임을 알아챕니다.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을 습격해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마리우스는 옆집 구멍을 통해 이 무서운 계획을 지켜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마리우스의 신고로 자베르 경감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테나르디의 일당은 모두 체포되지만 장발장은 경찰이 오는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탈출합니다. 자베르는 도망친 피해자의 뒷모습에서 다시 한번 장발장의 그림자를 느끼며 집요한 추적을 계속하기로 다짐합니다. 테나르디에의 딸 에포니는 마리우스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아프지만 마리우스를 위해 코제트의 집 주소를 알아내줍니다. 비오는 밤, 마리우스는 드디어 코제트와 정원에서 재회합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1832년 6월 시민들의 영웅 라마르크 장군이 사망하자 파리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혁명으로 폭발한 것이죠.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가구와 돌더미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군대에 맞섭니다. 마리우스 역시 코제트와의 이별 소식에 절망하며 사지로 향합니다. 바리케이드 안은 긴장감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군대의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젊은이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마리우스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한편 장발장은 코제트에게 온 편지를 보고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향합니다. 군대의 총알이 마리우스를 향해 날아올 때 누군가 몸을 던져 그를 막아섰습니다. 바로 남장한 채 바리케이드에 왔던 에포닌이었습니다. 에포닌은 마리우스의 품에서 당신을 조금은 사랑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비극적인 짝사랑의 끝이었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혁명군에 잠입했다가 정체가 탈로나 바리케이드에 묶여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그를 처단할 권리를 친구들에게서 얻어냅니다. 자베르는 드디어 장발장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발장은 조용히 그의 포박을 풀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유요 가시오. 군대의 총공세가 시작되고 바리케이드는 결국 함락됩니다. 마리우스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마리우스 역시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습니다. 모두가 죽거나 잡힌 혼란스러운 순간 장발장은 쓰러진 마리우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지하 하수구 구멍으로 뛰어듭니다. 장발장은 냄새나고 좁은 파리의 하수구 속을 걷고 또 걷습니다. 마리우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이곳에서 그는 탈옥한 테나르디에를 만나 열쇠를 얻어 지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적이었습니다. 하수구 끝에서 기다리던 자베르는 장발장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자베르는 이상하게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장발장까지 집으로 보내줍니다. 평생 법만을 믿어온 자베르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자베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완고한 세계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는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센강에 몸을 던져 삶을 마감합니다. 법보다 위대한 사랑의 힘 앞에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장발장은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을 코제트에게 물려주며 그녀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하지만 결혼식 직후 장발장은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과거가 죄수였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홀로 떠나기로 합니다. 장발장은 매일 코제트를 그리워하며 홀로 늙어갑니다. 코제트는 마리우스의 오해로 인해 한동안 장발장을 찾아오지 못했죠. 장발장은 어두운 방에서 은촛대에 불을 밝히고 팡틴과의 약속을 지켰음에 감사하며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는 다시 외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테나르디에가 마리우스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수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바리케이드에서 당신을 구한 건 바로 그 노인, 장발장이요. 마리우스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그토록 멀리했던 장발장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성자였음을 깨달은 것이죠.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급히 장발장을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장발장은 코제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세상에는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단다. 평생을 고통받았지만 사랑으로 승리한 위대한 인간의 최후였습니다. 장발장은 이름 없는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시구가 적혀 있었죠. 여기 그가 잠들었네. 기구한 운명을 견뎌온 사람이 자신의 천사를 잃어버리자 죽고 말았네. 그것은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과 같다네. 그의 삶은 불쌍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